저놈 저거 차에서 개 버리고 가버린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있으면 얼어 죽을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김용수 할아버지와 박순덕 할머니입니다. 두 분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셨지요.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돌담이 둘러져 있고 바람이 불면 돼지 축사 너머로 넓은 들판이 펼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일하며 돼지 축사를 운영해온 두 분은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축사 옆 텃밭에서는 철마다 채소가 자라고 마당에서는 닭들이 돌아다니곤 했지요. 두 분에게는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있었지만 모두 바쁜 생활을 하느라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돼지들에게 밥을 주고 저녁이면 장작불을 피워 작은 화롯가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 분의 일상이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늘 평온했지요. 아침이면 먼 산등성이 위로 해가 떠오르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만이 마을을 감싸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마을의 정적을 깨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입구 밖의 도로에 어떤 낯선 차량이 멈춰서더니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고 늠름한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개와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개를 도로 한쪽에 남겨둔 채 아무런 미련도 없이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개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주인의 옷자락을 붙잡을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남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시동을 걸더니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남겨진 백구는 주인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차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속도를 올리며 멀어져 갔고 결국 백구는 점점 작아지는 차량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놈들, 개를 버리고 갔구먼. 할머니 역시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덩치 큰 개가 버려지면 어찌 사나. 어휴, 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씨도 추운데다가 차가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 버려진 백구가 걱정되었습니다. 저놈을 그냥 둘 수 없지. 어서 데려와야겠어.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구를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구는 주인의 차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휴, 저렇게 멀리 가버렸으니 찾을 수나 있으려나. 두 분은 급히 도로 쪽으로 나와 백구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혹시 길가 어딘가에 앉아있지는 않을까,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백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았지만 텅 빈 도로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두 분은 걱정을 안은 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개가 똑똑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버려졌으니 어디서 굶고 있겠지. 아이고, 불쌍한 것. 할아버지는 담배를 한 모금 태우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다시 오면 우리 집에서 키우면 될 텐데. 하지만 백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요. 시골 마을의 길들은 눈으로 뒤덮였고 축사 주변도 온통 새하얀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돼지 축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축사 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축사는 돼지들로 인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로 돌아오던 할머니는 읍내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둔 채 마을 버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도로 갓길 한쪽에 웅크리고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눈에 덮인 채 가만히 움츠러든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지요. 어라? 버스가 그 옆을 지나치는 순간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개는 며칠 전에 버려진 바로 그 백구였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아직도 저기 있었네. 아이고, 저것 봐라. 그대로 굶어 죽겠네.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버스를 세우고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버스는 이미 마을 입구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그게 말이에요. 며칠 전에 버려졌던 그 백구. 뭐, 그놈이 어쨌다고? 도로 옆에 쓰러져 있어요. 눈 속에서 얼어 죽게 생겼다니까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듣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축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지요.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트럭 끌고 갈 테니까. 할아버지는 급히 낡은 트럭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굳은 트럭이 힘겹게 엔진을 돌렸고 할아버지는 축사를 나와 곧장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를 태운 뒤 두 분은 서둘러 백구가 쓰러져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은 눈 덮인 길을 달리며 점점 그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도로 갓길 한쪽 눈 속에 웅크려 있는 백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트럭의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 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급히 차에서 내렸고 할아버지도 서둘러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눈 속에 깊숙이 파묻힌 백구는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백구의 온몸은 차가운 눈에 덮여 있었지요. 이놈아, 괜찮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백구 옆에 무릎을 꿇으며 인기척을 내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아주 작게 실눈을 떴습니다. 며칠 동안 굶은 탓인지 기운이 다 빠진 모습이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아주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할아버지는 급히 준비해온 수건으로 백구의 몸을 덮고 있는 눈을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져온 이불을 펼쳐 백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눈을 감았지만 이제야 안심한 듯 미약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백구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트럭 안에 태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따뜻한 이불 속에 감싸인 백구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백구의 상태를 살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굶어 기운이 다 빠져 있었고 무엇보다 한쪽 다리에 깊게 베인 상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거 어디서 이렇게 다친 거냐?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백구의 다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처 부위에는 이미 피가 굳어 검붉게 변해 있었고 깊은 핥히어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눈에 산 멧돼지와 싸웠던 흔적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한 거야.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곧장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 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백구는 지쳐 힘이 빠진 상태였지만
자신을 치료해주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노부부의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마도 버려진 이후 처음으로 마음 놓고 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교대로 백구를 돌보며 정성껏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축사에서 일을 마친 뒤에도 번갈아 가며 백구에게 약을 발라주었고 백구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따뜻한 음식을 챙겼지요. 할아버지는 닭 한 마리를 잡아 백숙을 끓였고 남은 살코기는 죽을 끓여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죽을 떠서 백구 앞에 내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놈아. 이제라도 힘내야지. 어서 먹어라. 백구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이내 할머니의 손길에 마음을 놓은 듯 천천히 입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던 탓인지 한 그릇을 다 비운 뒤에도 더 달라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래. 더 먹어라. 힘내야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조금 더 떠서 백구 앞에 내주었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꾸준히 정성껏 돌본 덕분일까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할머니는 백구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가 어느새 기력을 되찾아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이놈아, 이제 좀 나아진 거냐? 할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가자 백구는 힘차게 몸을 일으켜 살짝 뛰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축 처져 있던 녀석이 이제는 다시 생기를 찾은 모습이었지요.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저녁 돼지 축사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도 백구를 보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놈아. 이제 좀 살겠구나. 할아버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 전 주인 같은 나쁜 놈은 싹 다 잊어버리고 우리랑 여기서 평생 살자. 여긴 공기도 좋고 네가 뛰어놀 곳 천지야, 이놈아. 그 말을 듣던 백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할아버지 곁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백구는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었습니다. 노부부에게도 그리고 백구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었지요.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에는 백구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이제 노부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가 축사로 향할 때 따라 나서고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할 때면 마당 한쪽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곤 했지요. 하지만 때때로 백구는 자신이 버려졌던 도로를 멍하니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을 기억하는 듯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곤 했지요. 아이고, 또 저러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백구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발치에 몸을 비비고 배를 보이며 뒹굴었습니다. 이놈 봐라. 이제 우리한테 애교도 부리네. 할머니는 웃으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노부부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야 확신한 듯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더욱 다정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개들은 반가우면 격하게 뛰어오르거나 마구 달려들기도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아는 듯 그리고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를 배려하는 듯 백구는 절대 세게 부딪히거나 덤비지 않았습니다. 이놈 참 신기하네. 똑똑한 녀석이야.
할아버지는 신기한 듯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몸을 비비고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쪽에서 뒹굴며 장난을 치며 노부부를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백구는 어느새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읍내 장날이라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앞에 나물 바구니를 정리해 싣고 마을 버스를 타고 장터로 향했지요. 한편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돼지 축사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축사 안에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다른 우리로 옮기는 날이었지요. 돼지들은 원래 한 우리에 오래 두면 서열을 정리하려다 싸우기도 하고 새끼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건강한 새끼 한 마리를 따로 분리해 키우려 했던 것이었지요. 자, 오늘 너는 새 집으로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철제 축사문을 열고 절뚝거리며 조심스럽게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사 안에는 덩치가 큰 어미돼지를 포함해 여러 마리의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끼 돼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돼지우리 안에서 무언가 커다란 위협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자기 새끼에게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던 걸까요? 어미돼지는 갑자기 거친 숨소리를 내며 할아버지를 주시하더니 경고라도 하듯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순식간에 축사 안에 위압적인 소리가 퍼졌고 다른 돼지들까지도 순간적으로 긴장한 듯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는 어미돼지가 그렇게 반응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가 새끼 돼지를 데려가려고 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어미돼지가 단숨에 몸을 날려 할아버지에게 돌진했습니다. 커다란 몸집에 강한 돌진력까지 더해진 박치기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그대로 축사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했던 탓에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도 없었지요.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진 할아버지는 머리를 축사의 철장에 부딪혔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축사 안의 돼지들은 더욱 흥분한 듯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돼지는 계속해서 거친 숨을 내뿜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오려 했고 다른 돼지들도 그 기운에 휩쓸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쓰러져 기절한 할아버지 곁으로 돼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할아버지의 몸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어미돼지만 흥분한 줄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돼지들이 할아버지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돼지가 다시 한번 발굽을 굴렀고 그 소리에 반응이라도 하듯 돼지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큰 덩치의 돼지들이 여기저기서 몸을 밀치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할아버지는 많은 돼지들 사이에 완전히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흙과 먼지가 축사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축사 철문 밖에서부터 강렬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눈 깜짝할 새 백구가 살짝 열려있는 철문을 밀치고 축사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백구는 곧장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돼지들에게 거침없이 달려들었습니다. 몸을 웅크렸다가 빠르게 튀어오르며 할아버지에게 몰려있던 돼지들을 하나씩 뿔뿔이 흩트려 놓았습니다.
당황한 돼지들은 크게 흠칫하며 한두 걸음씩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돼지들이 다시 뭉치려는 순간 백구는 더 강하게 포효하며 돼지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보였던 다정하고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백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매섭고 날카롭게 번뜩였고 온몸의 털이 곤두선 채로 돼지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진돗개의 본능적인 용맹함이 깨어난 순간이었지요. 백구는 몸을 낮추며 강한 기세로 포효했습니다. 강렬한 울음소리와 위협적인 태도에 돼지들은 하나둘씩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축사아는 완전히 백구의 기운으로 압도되었습니다. 이제 백구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아버지 앞에 세우고 그를 지키는 방패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기절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그를 등지고 선 백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백구는 할아버지를 위해 한 마리의 맹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떨어지려고 할 듯 말 듯 주황빛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며 축사아는 점점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정신이 깬 할아버지는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더라?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 마지막으로 본 것은 거칠게 달려오던 어미돼지였고 그 후로 강한 충격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돼지한테 박치기를 당했구먼. 그리고 눈앞의 광경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돼지들은 우리 안에서 할아버지를 노리는 듯 멀리서 서성이며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백구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낮고 깊은 포효를 내며 몸을 웅크렸다 폈다 하면서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오려는 돼지들을 온 힘을 다해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작은 몸이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할아버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축사바닥에 쓰러져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얼어 죽고 말 것만 같았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할아버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얼어붙은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돼지에게 세게 부딪혀 땅에 쓰러진 충격 때문인지 한쪽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 있었고 팔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남은 기운을 짜내어 겨우겨우 목을 돌리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축사아는 이미 칼바람이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고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던 몸은 완전히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로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이대로 있다가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백구는 여전히 돼지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단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는 팔지 못하고 남은 나물들을 바구니에 담아 마을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장날이 끝난 늦은 오후 버스 창밖에는 벌써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날씨는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바구니 속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양갱과 뻥튀기 그리고 백구를 위해 준비한 생닭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백숙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국물에 밥 한 그릇 말아서 먹여야겠네. 영감도 좋아하고 백구도 잘 먹겠지. 그렇게 할머니는 마을 입구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매서운 겨울 찬바람을 뚫고 집으로 향하는 길.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고
발밑으로는 쌓인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순간 할머니는 작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마당에서 백구가 반갑게 뛰어나와 꼬리를 흔들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어라?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진작에 축사 일을 마치고 방에서 백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야 할 할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면 백구랑 같이 있을 텐데 할머니는 찝찝한 기분에 급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휴대전화는 방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축사로 갈 때도 항상 휴대전화를 챙기던 할아버지. 그런데 오늘따라 휴대전화가 방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설마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 할머니는 그대로 맨발로 겉옷도 챙기지 않은 채 돼지 축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축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축사에 도착한 할머니는 급히 불을 켰습니다. 축사 안은 적막했고 낮은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어디에서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히 축사의 우리들을 바라보았지만 돼지들은 조용히 누워 있거나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사 저 끝 가장 안쪽 우리에 무언가 하얗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졸이며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는 그 하얀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축사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몸은 백구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몸으로 할아버지를 덮어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살짝 뜬 채 목소리를 낼 힘도 없이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구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몸을 감싸며 체온을 유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해주려는 듯 백구는 조금이라도 더 밀착하려는 듯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축사 안을 둘러보니 돼지들은 이미 진정된 듯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백구가 몇 시간 동안 돼지들을 막아섰고 결국 돼지들도 더 이상 흥분하지 않고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겨우겨우 짜낸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멈. 할머니는 급히 할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하지만 절박하게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백구가 나를 살렸어. 그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순간이었지요. 이놈이 우리 영감님을 살렸구나. 할머니는 당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 주소를 전하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영감, 조금만 참아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백구는 여전히 힘이 빠진 상태였지만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급히 백구를 방으로 데려와 따뜻한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사료를 밥그릇에 담아 백구 앞에 놓아두었지요. 이놈아, 어서 먹어야지. 힘내야지. 하지만 백구는 눈을 감은 채 할아버지를 지키느라 지쳐버린 듯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할아버지는
저체온증과 탈진 증상을 보였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백구 덕분이었지요.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곁에서 묵묵히 하지만 온몸을 다해 은혜를 갚아준 백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백구가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 의사는 할아버지가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돼지의 강한 충격을 받았던 만큼 몸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입원실로 옮겨졌고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멈.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아주며 힘겹게 눈을 뜨는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어디 아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오늘 백구 밥 한 끼도 못 먹었을 거야. 아침에 내가 쓰러졌을 때부터 백구가 나를 지키고 있어서. 그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구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도 끝까지 돼지들을 막고 할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떠올리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구 내가 사료를 주고 오긴 했는데. 할머니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급히 사료를 담아주고 오긴 했지만 백구가 제대로 먹었을지 몸 상태는 괜찮은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영감 나 집에 좀 다녀올게요. 백구 상태도 보고 짐도 좀 챙겨올게요. 그래 할멈, 백구 좀 잘 봐줘. 할아버지는 힘없이 눈을 감으며 마지막까지 백구를 걱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병원 밖을 나섰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급히 백구를 부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둡던 방 안 백구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료를 줬던 것은 전부 먹어치운 상태였고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작게나마 몸을 일으키려 하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놈아, 누워 있어야지. 할머니는 급히 백구에게 다가가 사랑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네가 우리 영감을 구했어. 나 사실 영감 없으면 못 사는데 네가 나까지 구해준 거야. 할머니의 눈물방울이 조용히 백구의 흰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백구야, 정말 정말 고맙다. 백구는 힘이 빠진 몸이었지만 조용히 눈을 감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백구와 할아버지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없는 동안 백구와 함께 지내며 밥도 챙겨주었지요. 한편으로는 축사까지 들러 직접 돼지들에게 밥을 주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와 백구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의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퇴원 당일 할아버지는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된 덕분에 한결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간다고 하였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할멈, 나는 이제 건강하니까 병원에서 짐만 챙기고 얼른 집에 가서 백구랑 같이 있어라.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혼자 짐만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구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며 할아버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퇴원 수속을 마친 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백구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할아버지는 닭 한 마리를 사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고 마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그리고 백구를 만날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와 백구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백구가 처음 버려졌던 바로 그 도로 옆이었습니다. 백구는 한동안 도로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그때 백구의 눈에 할머니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백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이내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그 순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갓 사온 생닭이 담긴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분 좋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멈, 백구야. 할아버지는 절뚝거리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백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기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도로는 백구에게 버려졌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상처의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백구가 처음 버려졌던 그곳에서 이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려주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세 식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백구를 위한 따뜻한 백숙 한 그릇이 기다리고 있었지요.